외국인들의 매도가 뭐 한국 증시의 대세 하락을 좀 의미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매도를 고민할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. 대만이 악재인 게 옛날 같으면 오히려 우리 한국한테 호재거든요, 사실은. 그렇죠. 근데 지금은 반도체가 너무 부족하니까 오히려 악재로 지금 해석이 돼가지고. 지난주 좀 많이 조정을 받았죠. 네네네.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마음이 좀 아픈 분들이 여러 있었을 텐데요. 오늘도 이제 좀 장이 안 좋아요. 네. 이게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일까?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? 근데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오늘 사실 이제 미국 증시가 사실 크게 올랐잖아요. 기술주도 되게 좋고 원래 우리나라 한국 증시는 되게 우호적인 분위기로 좀 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제 오면서 보다 보니까 물론 이제 뉴스들도 일부 나온 게 있는데 지금 대만 증시가 지금 너무 안 좋거든요. 대만이 2.6% 급락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대만의 가권 지수가 지금 지난주에도 되게 안 좋았지만 그렇죠. 오늘도 좀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요새 갑자기 대만하고 한국이 좀 동조화되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대만 같은 경우 지금 우리 한국하고 좀 비슷하잖아요. IT가 비중이 높은데 특히 TSMC가 또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대만도 지금 확진자 수가 급격히 좀 늘어나가지고 일부 좀 이게 셧다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루머로 번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만이 최근에 정전 이슈도 있었지만 반도체 공장이 문을 닫아버리면 예를 들면 지금 가뜩이나 공급이 좀 부족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이거는 또 우리나라 이제 완성차나 뭐 스마트폰 제조사나 이제 다양한 산업에 있는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이제 그 회사들한테는 또 한 번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증시가 좀 휘청이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언제 해소될지 지금 또 모르잖아요. 만약에 그렇죠. 셧다운을 했을 때 이런 이제 불안감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난주도 사실 미국이 좀 오르긴 했지만 그 대만의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서 한국 증시가 뭐 장중에 굉장히 휘청했거든요. 근데 지난 금요일에는 대만도 올랐어요. 대만, 일본이 오르다 보니까 한국도 같이 갔는데 어쨌든 오늘은 코스피 또 니케이 대만과 같이 빠지고 있고 사실 니케이나 대만에 비하면 한국은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. 왜냐면 하락률이 한국이 마이너스 0.67%고 대만이 마이너스 2.75, 일본이 1.33이거든요. 그에 비하면 양호하지만 아쉬운 건 미국 나스닥이 무려 2.5%나 급등을 했고 그러니까요. 거기다가 지금 오늘 중국은 또 올라가거든요. 중국은 1% 가까이 급등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참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좀 안 좋은 쪽으로만 지금 반응을 좀 하고 있어서 되게 오늘 월요일 날 장은 좀 어렵게 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. 아무래도 그 대만 같은 경우는 그 TSMC를 네. 위주로 해서 네. 반도체 관련한 어떤 생태계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. 그 반도체에 대한 어떤 이 부정적인 영향이 네. 이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쪽으로 네. 이전이 되는 게 아닌가 네.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난주에 우리 그 출연했던 한 분께서는 이게 싱가포르에서 헤지펀드들이 그 대만의 약점이 딱 드러나는 순간 공격을 한 것이다. 뭐 이런 의견도 주시긴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큰 우려는 외국인들의 매도세인 것 같아요. 지금 네. 지난주에도 뭐 몇 주, 엄청나죠? 근데 뭐 오늘도 보니까 계속 매도를 네. 하고 있고 한국이 버티는 건 그나마 개인들이 막 매수하기 네, 때문에 아마 예전 같으면 우리도 대만처럼 지금 막 엄청났겠죠?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. 사실 이제 최근에 한국 증시가 물론 이제 요즘에 그 뭐 기술주나 종목도 갖고 계신 분들은 체감 지수가 워낙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지수 레벨로 보면은 3100을 지지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과거보다는 굉장히 단단해요. 특히 대만의 급락 흐름을 봤을 때 우리나라로 같이 그냥 비교를 하면 3000이 깨졌을 수도 있어요. 사실은. 근데 그 정도로 견조한 이유는 대만은 뭐 신용 리스크가 좀 있다고는 하는데 한국은 물론 한국도 신용 잔고가 많긴 한데 워낙 예탁금이 풍부해요. 지금. 그러니까 지금 올해까지 들어와 가지고요. 개인 투자들이 작년보다 지금 더 많이 사고 있대요. 작년 연간 매수보다 지금 5월까지 산 게요 50조가 넘는데요. 그럼 50조가 넘으면 예탁금이 줄어야 정상 아닌가요? 그렇죠. 예탁금이랑 이제 주식을 사기 위해 넣는 돈이니까 50조 샀으면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탁금은 더 늘어났어요. 지금 71조거든요. 그러니까 예탁금은 예전에 올해 초에 60조 원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. 근데 거기서 예탁금이 10조 정도 더 늘어났고 거기다가 개인들이 50조를 샀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신규 매수가 자금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신용잔고가 많고 이런 것도 있지만 새로운 매수가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에 한국 증시는 다른 나라보다는 좀 견조한 게 아닌가. 그래서 개인들의 매수는 저는 뭐 굉장히 이게
기존의 뭐 물타기성 매수면 좀 그럴 수가 있는데 신규 매수일 가능성이 높거든요.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시장을 좀 이렇게 지지하는 좀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데, 문제는 여기서 만약에 근데 개인들의 매수 여력이 떨어지면 그때는 또 충격파가 올 수도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냐가 중요할 것 같고, 문제는 장이 올라가려면 반드시 외국인이 사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지금 최근의 흐름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도를 줄이거나 샀을 때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오긴 하는데, 지금 연달아서 매일 매도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기관들이라도 도와주면 다행인데 기관들은 오늘 또 대량 매도하고 있어요, 같이.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까지 그냥 덩달아 지금 같이 팔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는 좀 상당히 수급적으로 부담이 좀 되는 상황이고, 거기다가 대만까지 이런 충격들을 받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, 결국 개인들의 매수로 인해서 좀 일단은 방어는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 네. 뭐 댓글창에 보니까 대출을 해서 뭐 물타기를 좀 해야 되나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,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뭐 빈투는 좀 피해야 되겠죠? 네, 비투는 좀 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뭐 정말 확실한 기업이 있다면, 내가 뭐 기업을 잘 안다면야 좋은 가격이면 뭐 그거 하시는 거야 뭐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, 지금 시장 환경 자체가 지금 아직은 좀 불확실하니까 조금 더 좀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. 빚내서 하는 거는. 예.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외국인들이 언제 돌아올 것이냐. 네. 그러니까 일단 뭐 경제적인 지표로는 달러 약세일 때 보통 들어오니까 네네. 뭐 그런 외적인 것으로 뭐가 있을까. 그 다음에 또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는 네. 이러한 현상들이 폭락장의 그 전조 아니겠느냐, 이런 네. 걱정을 많이 하고 있네요. 아, 근데 과거에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다고 무조건 폭락적으로 간 건 아니에요. 그건 다 다릅니다. 진짜 이랬던 적도 있고요. 그 외국인이 팔고 나서 돌려버린 적도 있어요. 작년에 기억 안 나세요? 작년 9월, 10월에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팔았습니까? 주식을. 근데 갑자기 11월에 돌변해가지고 대량 매수해가지고 증시를 신고가 내게 한 주역이 외국인이었어요, 작년에.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무조건 판다고 해서 끝났다고 보지 마시고, 또 3월도 그랬잖아요. 3월까지 외국인이 팔았다가 4월에 매수를 해가지고 증시가 또 천천히 올라간 적이 있는데, 결국 외국인이 무조건 판다는 것 자체가 뭐 이 증시 하락의 전조다,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,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그때랑 다른 점은 지금 공매도가 이제 제기가 됐으니까 공매도하는 물량도 좀 일부 포함은 돼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약간 이건 투기적인 매매거든요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정말 안 좋게 보고 매도를 하는 것만 아니라면 저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, 외국인들이 물론 우리 한국의 대표 IT 자동차는 사실 좀 많이 팔더라고요. 네. 최근에 많이 판 거 우려스러운데, 그거는 이유는 있어요. 왜냐면 지금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에 좀 불확실하다라는 그런 외국인의 일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. 대만 기업들 보니까 뭐 4월달 실적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,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되게 부진했거든요. 그렇죠. 그럼 이러면 반도체한테 이거 안 좋을 것 같은데, 그 숫자를 보니까 좀 뭔가 위험이 감지돼 가지고 일단은 좀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파는 모습도 좀 나오긴 하는데, 결국 이 모든 게 그 공급 부족에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반도체 생산이 잘 안 되니까. 근데 이거는 결국 저는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공급이 부족한 건 투자해가지고 어느 정도 저는 갭을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구조적인 그런 좀 뭐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, 외국인의 그 IT 매도에 대해서도 이게 지속된다, 이렇게 보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외국인이 이렇게 파는 가운데도 사는 업종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한국을 안 좋게 보면 다 던져버려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 경기 민감주는 또 많이 사요. 경기 민감 섹터 있잖아요. 뭐 조선주나 건설이나 철강, 또 거기다 소비재 기업들 있죠.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성장주를 좀 파는 건 아쉽지만, 또 한쪽에서는 민감주나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좋아지는 그런 섹터들은 비중은 물론 이쪽보단 작지만 어느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아예 그냥 외국인들이 다 탈출하는, 그러니까 정말 한국 시장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업종 가리지 않습니다. 다 매도인데 그런 모습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또 사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렇게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뭐 한국 증시에 뭐 대세 하락을 좀 의미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심이 약간은 들어요. 뭐냐면 이 대만도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 네네.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, 그 중국과 대만의 관계 있잖아요. 아, 예. 네, 그래서 중국이 그러니까 미중 갈등에서 어떤 뭔가 대만을 가운데 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? 지금 흐름을 먼저 캐치한 뭔가 이런 세력들이,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근데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. 지난주에 그 대만이 하루에
지수가 8% 폭락한 적 있잖아요. 네.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그때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도 그거였어요. 양안 관계가 좀 문제가 생겨서 중국이 그때 또 하필 그 대만 그쪽 해협 쪽에서 뭔가 군사훈련 한다라는 얘기가 그렇죠. 있었나 봐요. 그러니까 이게 자극시킨 거죠.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게 자꾸만 대만은 미국 편을 좀 들고 있잖아요. TSMC도 자꾸 미국에 공장 그렇죠. 짓는다고 하고.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중국하고 좀 대만이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에요? 이러면 또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? 그런 느낌이 예. 약간 싸해. 근데 이거는 우리 한국과 북한의 옛날 관계랑도 비슷한 상황이니까 사실 뭐 누구도 예측은 못하지만 전쟁까지는 좀 너무 앞서간 것 같아요. 그럴 가능성은 좀 높진 않기 때문에 다만 지금 하락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대만발 이 악재는 그 지정 확정 리스크보다도 일단은 그 대만의 지금 경제 봉쇄 우려 또 지난주에 있었던 그 대만 반도체 그 단지에서 정전이 났대요. 실제적으로 한 5시간 정도 일부 공장들이 멈췄다고 하는데 그렇죠. 반도체는요 몇 시간만 멈춰도 이게 한 달 동안 영향을 준대요. 이게 계속 돌아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공급 부족을 일으킬 만한 이슈들이 자꾸 대만 쪽에서 또 나오니까 투자 심리에 이게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전에 노근창 센터장이 이야기한 것 중에 대만이 이 반도체 생산에서 물이 엄청 중요한데 네, 맞아요. 대만의 가뭄이 그렇게 네, 심하다고 맞아요, 지금. 맞아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모여 있는 상황 같아요. 대만에 다 지금. 겹쳐버린 것 같아요. 하필 대만 쪽. 근데 대만이 악재인 게 옛날 같으면 오히려 우리 한국한테 호재거든요, 사실은. 그렇죠. 근데 지금은 반도체가 너무 부족하니까 대만이 못 만들어 버리면 이거 자동차 더 못 만들 수 있겠다. 그러니까 오히려 악재로 지금 해석이 돼가지고 증시를 지금 좀 굉장히 짓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주린이들,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지금 대부분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주, 우리 반도체 빅사이클을 기대하고 다 샀단 말이에요. 8만 원대가 무너졌을 때 아마 심리적 패닉을 아마 겪으셨을 거란 말이죠.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냐, 아니면 이제 뭐 그냥 버티냐,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냐. 이게 그러니까 그 각자 저는 스타일에 따라 다르다고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솔직히 기술적 분석으로는 그냥 딱 기술적 분석만 하면은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. 왜냐 추세가 꺾였어요. 밑으로 약간 꺾인 건 사실이니까. 그러니까 차트를 보신 분들은 특히 이제 트레이딩 내가 뭐 사고 팔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추세 무너졌는데 정리를 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사실 뭐 추세가 이렇게 무너졌다고 해서 단기 추세가 꺾였다고 여기서 계속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. 단기 추세는 언제든지 조정 나올 수 있고 지금 월봉상 보면은 6만 원부터 이게 급등하고 나서 한 3개월째 지금 조정받고 있거든요. 오늘까지. 네. 보면은 그렇게 뭐 장대 음봉이 나오거나 월봉상은 문제가 전혀 없어요. 그냥 견조하게 쉬고 있어요.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중장기적인 추세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. 그래서 내가 좀 시계열을 짧게 보냐 길게 보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좀 요거 보시는 분,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매도를 고민할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.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가 역시 펀더멘털을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펀더멘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에요. 근데 문제가 아니라 자꾸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. 예. 자꾸 이제 이 삼성전자라는 이제 사람으로 치면 이 사람은 그냥 단단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본인 입으로도 3분기에 좋아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연애 상대로 그냥 비유해서 하면은 연애 상대가 자꾸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. 여기 몸이 좀 아픈 것 같은데 내가 딱 이게 딱 겉을 봤을 땐 본인은 모르지만 이거 몸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예, 약을 좀 먹여야 되나? 약간 이제 이런 그러니까 시장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느끼는 의구심이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뭔가 좀 병에 걸릴 것 같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반도체 재고가 많다라는 얘기가 자꾸 돌아요. 재고 많은데 야 너네 왜 투자까지 해? 투자하면 또 공급과잉 이슈가 생기니까 이런 또 리스크가 있고 또 오스틴 공장에 뭐 20조 원 투자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삼성전자가 입으로 얘기한 거는 단 한 번도 없거든요. 아직까지는. 그렇죠. 예, 그냥 다 추측일 뿐이고 이다 보니까 뭔가 좋은 호재에 대해서는 삼성도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시장에서는 자꾸 하반기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리고 거 봐라 지금 4월 달에 그 중국 스마트폰 그 출하량 보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. 네. 이런 거 거기다 대만 기업들이 같이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의구심 증폭되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스마트폰까지 1분기에 너무 좋았는데 2분기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? 2분기 생산이 안 되니까. 그러니까 계속 안 좋은 뉴스들이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
이러한 지금 말씀드렸던 악재들이 그러니까 계속 이어질 거냐 이거예요.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반도체가 지금 사이클의 고점인지 우리가 아니면은 저점인지 이걸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사이클 고점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이 돌아선 지 얼마 안 됐어요. 2017년, 18년도와 비교해보면 아직도 밑에 있어요. 근데 이 사이클에서 고점을 논하는 건 너무 빠른 것 같아요. 근데 주가가 먼저 선반영했다고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먼저 올라간 건요. 메모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작년에 파운드리 기대감 때문에 간 거예요. 그렇지. 예, 그것 때문에 간 거지. 메모리가 앞으로 엄청 좋아지고 주가가 날아간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걱정은 좀 이게 너무 좀 앞서간 게 아닌가. 실제로는 메모리 반도체 쪽도 지금 고점을 논하기에는 이제 사이클이 바닥에 있는데 너무 좀 앞서간 것 같고 파운드리 쪽은 분명히 리스크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좀 제대로 된 생산품을 많이 못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TSMC는 되게 좋은 품질의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삼성은 아직 수율이 잘 안 잡혀가지고 제대로 제품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. 근데 이것도 결국엔 경험을 통해서 생산량을 증가시키다 보면 어느 정도 잡히는 거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도 2분기가 안 좋아지지만 이 반도체 병목 형상이 좀 3분기부터 풀리면 스마트폰 생산이 재개되고 또 특히 폴더블 폰이 좀 나오잖아요. 단가가 되게 비싸거든요. 이 폰이 좀 어느 정도 판매가 된다라면은 삼성전자 실적에 저는 기여한다고 봅니다.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지금 너무 우려만 생겨가지고 8만원 좀 깨진 상황인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계속 좀 비중 확대해도 된다라는 입장이고, 거기다가 내일인가요? 배당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. 또. 근데 분기 배당 계속 줘요.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만 해도 1년에 3% 정도 가까이 되고, 거기다 이재용 지금 부회장 입장에서도 지분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요. 어떻게든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배당을 좀 더 받아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배당 면에서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. 오늘 시장이 저는 좀 더 위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메리츠 증권 때문이기도 한 것 같긴 한데, 왜냐면 메리츠 그 금융그룹이 배당 컷을 해버렸어요. 아, 그래요? 원래 배당 성향이 30에서 50% 주는 회사예요. 그러니까 100억을 벌면 최대 50억까지 돌려줬어요, 배당으로. 근데 10%로 줄여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충격받아버린 거죠, 주가가. 그래서 50억 주던 회사가 10억밖에 안 주네? 그래가지고, 근데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밝히긴 했는데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공개를 안 했어요. 근데 당장 현금을 안 주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놀랬고, 이러면은 이게 또 괜히 시장에 다른 기업들한테도 불똥이 튀려나? 약간 이제 이런 그 리스크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삼성전자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. 왜냐, 이재용 부회장은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배당 매력까지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8만원 이하는 모을 자리지 저기서 비중을 줄일 자리는 아니고,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러실 거예요. 또 나중에 이제 9만원 가면은 그때 살려고들 많이 또 하실 것 같긴 한데, 저는 이렇게 좀 불확실할 때 저는 오히려 좀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는 더 맞지 않나. 이 기업이 성장을 못하고 뭐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저도 이런 말씀 안 드리겠죠.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확대 의견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.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,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? 이베스트 마이앱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앱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.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,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. 궁금하신 사항은 02-3779-8880으로 연락 주세요.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. 네. 그 사실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그 우리 기업의 펀더멘탈을 볼 때 지금 팔고 있는 제품이 지금 잘 나가고 있냐, 시장에서 좋은 가격을 받고 있냐,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뭐 상황은 좋기는 한데, 그렇죠? 디램 가격, 메모리 가격 이런 건 자꾸 상승하고 있고 반도체 수요는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고,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시장에서의 이 주가
이 주가 인정이 이제 잘 안 되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. 지금 약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, 괴리가 생겨버렸어요.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당장 보고 있거든요. 눈으로 보니까 생산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. 대만은 난리가 나고. 그래서 일단 이제 비중을 줄이고 공매도까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, 문제는 이렇게 생산이 잘 안 되면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공급이 적시에 돼야 되는데 지금 아니 부품이 없어가지고 못 만들잖아요. 자동차도 그렇고. 이렇게 되면은 결국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물가가 오르겠죠. 그러니까 이 제품가가 올라요. 실제로 그 미국에서 기아가 만든 그 텔룰라이드라는 SUV 차가 있어요. 미국에서만 나오는데 그게 2천만 원 웃돈 줘가지고 팔렸대요. 그러니까 6천만 원에 만약에 정가면 8천만 원 주고 막 사간대요. 물량이 없어가지고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보복 소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지금 미국 특히 소비자들 있잖아요. 돈을 많이 받았어요. 아니 오죽하면 일을 안 해도 돈이 계속 나오니까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작년만 해도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저축을 좀 했어요. 왜냐면은 미래를 대비해야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. 근데 올해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. 눈으로 보니까 백신 다 맞고 정상화되니까 돈을 쓰자. 그러니까 돈에 대한 여유가 생겼어요.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도요, 저항력이 좀 약해져요. 내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비싸도 사요.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에 지금 이 보복 소비의 한 여파로 인해 가지고 이 제조업체들이 단가를 올리기가 되게 쉬워진 환경으로 가고 있어요.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, 브랜드가 있는 기업들. 그럼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,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보거든요. 그래서 공급이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정상화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판가는 올라가고 있잖아요. 그게 맞물려 가지고 저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데, 다만 지금은 눈앞이 좀 잠깐 안 보이니까 어떻게 공급이 또 오면 언제까지 안 될 거냐, 이거 누구도 지금 모르잖아요. 그래서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외국인들의 매도는 나오고 있다.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되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상황은 계속 뭐 우리가 체크하면서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이 반도체에 대한 그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 이런 것들이 좀 그치고 해야 시장이 상승 반전한다고 봐야 되겠죠. 네, 일단 이제 외국인들,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매도가 좀 멈추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. 알겠습니다.